안심창업 실천 매뉴얼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요. 안심창업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성공시켜 줄 수 있다. 제가 성공시켜 줄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으면 저 지금 김동원 대표님, 임채신 대표님 제가 아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다 성공시켜 드리고 싶지만 그죠? 제가 성공시켜 주고 싶다고 해서 성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실패는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는지를 아니까. 왜냐하면 제가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20년이나 제 회사를 해온 사람이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창업경영신문의 사업과 비젠텍스라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는 사업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이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에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조언은 여러분이 좀 더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성공하더라? 아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너는 성공 못하고 있니? 이러겠죠.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 해보셨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신문사를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망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것도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만나봐야 될 거고 저희 같은 사람은 프랜차이즈를 안 해봤지만 프랜차이즈의 어떤 체계,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 도움받는 폭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부터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나옵니다. 가맹본부 선택의 중요성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정말로 우량 프랜차이즈, 우수 프랜차이즈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배우자니까 동업자이니까 그죠? 거기다가 좋은 무기이니까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매장에 가보고 어떤 매장에 가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 나도 이거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정말로 빵점짜리 판단이고요. 그게 아니라 가맹본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는 정보공개서도 살펴보고 대표도 만나보고 가맹본부도 만나보고 가맹점주들도 만나보고 정보공개서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랭킹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카페 브랜드 중에요. 카페베네 또 옛날에 망고식스 이런 브랜드들은 한때 최고로 잘 나갔던 브랜드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페베네는 화해 신청하고 잘못됐다는 얘기죠. 망고식스는 대표가 자살을 선택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요, 제가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는 실제로 망고식스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카페벤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저희는 1월 달에 랭킹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1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8월 달에 무슨 일이 터졌다. 그 해 1월 달 순위는 우리가 순위를 조작을 못하니까 순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망고식스나 카페베네나 순위가 급락하는 상황이 1월 달에 벌어졌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정보공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판단을 했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는 예측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상당한 위험에 봉착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뭔지 아세요? 가맹본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가맹점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가맹점 개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는 진짜로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가맹본부를 평가해야 된다. 오늘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잠깐 주가 지수를 잠깐 봤는데요. 교촌치킨이 유일하게 직접 상장을 해가지고 오늘 첫날이었어요. 오늘 첫날이었는데 결국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교촌치킨의 시가총액은
소위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맨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7,700억.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교촌치킨의 시가총액은 2배가 된 겁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도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교촌치킨의 정보공개서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인지 거꾸러지는 회사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촌치킨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까지는 예를 들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교촌치킨의 현재 기준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정석인 건지 아니면 거꾸러질 수 있는 건지는 어느 정도 정보공개서만 봐도 예측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가맹본부들을 평가해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제가 일반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기본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창업 가맹본부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업할 때 그렇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산한 평가 기준으로는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더 가는 거는 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한참 가다가 거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까지 갔다가 다시 7천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조까지 갔다가 다시 5천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맹본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해라. 두 번째, 음식점 가성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면 상권과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창업자들은 상권이 좋아야 된다, 입지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상권과 입지가 좋은 데서 창업하고 싶으니까 알아보면 전부 다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거기서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해버리는 거고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면 다른 데를 가겠죠? 그러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창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서 못하고 싼 데로 온 거죠. 이러면 사업하는 내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개념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상권과 입지는요. 절대적으로 좋은 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상권과 입지도 가성비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권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데로 가면 무조건 다 홍대 상권으로 가야 되고 전부 다 강남역 상권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말이죠. 가성비라고 하는 건 가격 대비 성능을 얘기하는 거여서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덜 좋아도 가격이 저렴한 곳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성비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동에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권이 있는데 가로수길이 옛날에는 가로수길에 음식점들이 다 대로변에 있었어요. 대로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유명한 음식점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가로수길이 유명해진 거예요. 요 근래 가서 가로수길에 잘 보이는 곳 입지가 너무 좋은데 음식점 있는가를 살펴보면 음식점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음식점은 너무 좋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뭐한테 뺏기는 거냐면 대기업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대기업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들한테 자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한테는 맞는 자리지만 음식점한테는 안 맞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월세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음식점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맞지만 상권 입지를 선택할 때 무조건 최상의 조건을 찾는 거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걸 수도 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그 밑에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줄에 수익성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뭐냐? 계산해 보면 돼요. 계산해 보면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창업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권리금을 많이 주는 거, 창업비용을 많이 주는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월세를 많이 주는 게 결국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월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권리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창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비용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어버려요. 다 생략해버려요. 왜 생략을 하냐면 못하니까. 내가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니까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 회사에서는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어요. 저희 창업교실 홈페이지에 로고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창업 경영 자료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에 여기 있죠. 소상공인을 위한 간단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이라고 돼 있죠.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파일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파일을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느냐. 그냥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고 다운받으면 돼요. 돈 안 받아요. 돈 전혀 내지 않고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수익성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엑셀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엑셀을 쓸 줄 모르거나 엑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엑셀은 쓸 줄 아는데 여기 이제 뭔가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입력하는 용어들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이용을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 그냥 저희 창업경영신문에다가 수익성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또 그러겠죠. 얼마 내야 되죠? 벌벌벌 떨면서. 돈 안 받아요. 저희한테 수익성 분석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 완전 무료예요. 완전 무료. 제가 창업경영신문은 사장으로 있는 한 제가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가 지분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사장으로 있는 한은 영원히 공짜로 할 건데 그러면 수익성 분석을 도와달라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도와달라고 않고 건너뛰어버린단 말이죠. 건너뛰어버리고 나중에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는 창업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 사람이 창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거는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 분석 정도는 해보고 나서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라. 그것도 없이 창업을 했다가 여러분은 망한다면 그럼 망해도 싼 거죠. 망해도 싼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 벌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창업을 했다라면 그 망해도 싼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수익성 분석은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절차입니다.